자, 이제 437페이지에 7700번 회사로 해서 또 다시 봅시다. 컴퓨터 회사는 7700으로 바꾸시고, 문제 볼게요. 자, 2020년 2월 21일 영국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1,540만 원은 영국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이해되나요? 자, 이때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부도 확인은 이날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익이 확정이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가 안 됐어요. 뭐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거래일 채권 발생일로부터는 10년 이내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우리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아직 6개월이 경과 안 했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장난을 좀 잘 쳐요. 그래서 뭐 6개월 지났네라고 해서 오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정말 유치한 애들이죠. 자,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연청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330만 원을 2020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 330만 원을 지금 상환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는 건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상대방 대손 당하면 우리가 그냥 54번 불공이라 해서 불공지사유 10번에 제가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공제 안 받았는데 이번에 상환을 하게 되면 33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손 변제 탭에 가서 플러스라고 써줄 거예요. 얘는 자, 다음 3번 2020년 10월 10일자로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됐대요. 그럼 6개월이 넘었고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될 거고, 다음 4번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소원에 대한 채권액 2,200만 원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럼 과거에 파산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했던 이 돈을 지금 2,200만 원을 회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네. 지금 채권에 대한 거. 그죠?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 적용받았고 이제 회수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 110분의 10인 200만 원은 이제 내겠다라고 다시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하면 자, 첫 번째 건 이당 과세 기간 때 신고를 할 거고 이번에는 신고하는 거 아니고 그럼 2번부터 쓰면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일단 2번은 변제죠. 대손 변제 탭에 가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우리가 상환한 날은 2020년 10월 1일 변제 금액은 330만 원. 거래처는 영천 상사. 7번 대손금 상환. 변제 사유는 우리 편리하게 선택하라는 거지 그 번호를 꼭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 통하도록만 써주면 돼요. 대손 사유는. 자, 이건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는 플러스라고 나와야 되겠죠. 330 주고 30만 원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플러스라고 쓸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대손 발생 탭에 가서 10월부터 12월 자, 날짜는 2020년 10월 10일 날 18만 7천 원이라고 쓰면 세액이 17,000원이 나오고 거래처는 영신물산. 자, 그리고 얘도 여기 없어요. 7번 직접 입력해서 소액 채권이다라고 써주시고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수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 2020년 11월 7일 날 이건 부호를 마이너스 2,2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로. 그리고 주식회사 수완. 자, 그리고 7번에 대손 채권 회수다. 이렇게 의미 통하게만 써주시면 돼요.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자, 여기 198만 3천 원이 들어온 이유가 지금 200만 원에 17,000원 빼고 얘는 받았으니까 내야 되는 거고 얘는 당했으니까 뺄 건데 이 금액만큼만 우리는 매출세액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생긴 거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거 대손 변제했던 거 공제 받을 거니까 30만 원이 여기에 플러스로 나오게 여기 플러스로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얘는 끝이고 자, 다음 우리 기출문제 원래 자주 나오는데 이때 좀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요즘도 좀 나오는데 자 512페이지로 가서 (274) 컴퓨터 회사는 27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응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기 확정이네요. 자, 1번 당사는 2020년 1월 5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금 1,320만 원이 2020년 5월 8일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대손세액 공제되나요? 안 되죠. 저당권 설정 안 한 건 뭐 문제가 없게 되는데 얘는 지금 부도 발생한 날이 이번 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1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2기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1기이기 때문에 이다음 과세 기간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외상 매출금 중 5,500만 원은 2017년 2월 5일 백두 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 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못하였고 2020년 2월 9일자로 동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 완성이면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이 죽어도 못 받는다, 죽어도 적용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받아요. 자, 다음 3번 2018년 6월에 파산으로 처리했던 주식회사 상상에 대한 외상 매출금 1,650만 원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 원을 2020년 6월 1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당사는 돈 채권액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자,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 중에 990만 원 일부 우리는 회수를 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손사유는 대손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할 것. 그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오늘 대손 발생 탭에다가 마이너스 99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4번에 2019년 3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20년 5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얘는 과세품이라서 부가가치세 대해서 우리가 뭐 세금계 와서 뭐 발행해 주겠죠. 그러면 7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손 사유는 사망, 실종 이런 것들은 대손 사유가 되죠. 이 날짜 기준으로. 자, 전부 다 대손 발생 탭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자, 2, 3, 4번을 입력해야겠어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들어가서 자,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자, 2번은 2020년 2월 9일 날 우리는 5,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대손이 발생했고 거래처는 백두 상사. 얘는 소멸시효 완성이고, 다음 3번은 2020년 6월 17일 날 우리는 990만 원 부가세 포함을 회수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990만 원으로 써주고, 거래처는 상생.
자, 대손 사유는 문제에서 대손 채권 일부 회수라고 쓰라고 했고, 다음 2020년 5월 20일 우린 770만 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태안실업, 그리고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것도 끝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서 4개가 있고 4점이죠. 그러면 그냥 보기 하나당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되었고, 자, 다시 이제 우리 439페이지 진도 나가는 곳으로 가서 자, 제한형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한형 패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전산세무 1급에서는 뭐 의제 매입세액 공제만 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한 2년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쪽 업계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항상 제한형 패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2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그봐 내 말 맞지? 그래놓고 그 다음번 술 먹을 때 또 그 이야기 시작해요. 야, 끈질기더라고. 그 선생님 한 10년 넘게 알고 있는데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 전산세무 1급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인데 세무 2급 시험만 가지고 수업만 가지고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해요. 근데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된 게 2년 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시되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취지하고 이제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장이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하니까, 자, 우리 자, 이렇게 3단계의 거래 구조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이 최종 소비자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물건을 뭐 예를 들어 2,000원에 팔면,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의 10%인 200원을 받아서, 자, 우리는 이걸 세무서에다가 200원을 납부하는 성실한 과세사업자예요. 매조세 200원을.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매입을 해요. 매입하는 물건이, 자,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이에요. 1,030원이라 볼게요.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 회사가 구입하는 이 물건이 과세품인데 이 과세품 중에 폐지나 고철이나 중고자동차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폐지 고철은 과세품 맞나요? 과세품 맞죠? 우리 면세품에서 들어본 적 없잖아. 면세품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전부 다 과세품인 거예요.
우리 면세 항목에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럼 다 과세품인데, 자, 그런데 그럼 과세품이면 부가세 주고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걸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가 나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이 우리 일반 개인이거나 아니면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요. 왜냐면 우리가 고물상을 해요. 고물상을 하면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폐지나 깡통 캔 이런 거 가지고 오시죠.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 그 우리가 고물상에서 그걸 받으면서 그분한테 증빙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분들이 나한테 이걸 공급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공급하는 과세품인데 공급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줬으니까 공제 안 받는 게 맞고, 하지만 나는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주는 게 맞는데, 이때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의 한 종류예요. 재활용 사업을 좀 지원을 하고 중고자동차 이놈들이 사기를 많이 쳐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얘네들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일반 대기업 들어오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사기쳐가지고 국가한테. 그래서 이 두 사업자들한테 일단 없는 매입세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폐지나 고철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 없는 매입세액을 이만큼 있다고 해줄 만큼 얘네들이 풀어준 데는 냄새가 나겠죠. 자, 이걸 해줄 거예요. 이건 공제율을 별로 외울 필요가 없는 두 개밖에 없잖아. 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그럼 나머지는 103분의 3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얻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하는 의제 매입세액의 종류의 한 종류인데,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없는데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밖의 공제세액에서 우리 앞에 부가가치 신고서 그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바로 아래 칸에 있는 거예요. 얻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과세 사업자 매입부는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사업자 매입부는 과세 사업자한테는 그냥 부가가치세 주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돼요. 지금 얘 전제 조건은 이거라 그랬어요.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면세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되는지 세법 조문 찾아봐도 그거 된다는 조문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계산서만 된다고 기억을 하시고, 면세사업자한테는 면세사업자네 일반 개인한테는 뭐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중고자동차 회사에 여러분 차 팔면서 문 증빙해 줄 수 있어. 일반 개인들은 뭐 증빙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는 무증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자, 한도 계산은 당연히 확정 신고 시 과세 기간으로 계산을 할 거고, 자, 이 한도 계산은 매출액의 80%를 해줘요. 엄청 많이 해주죠. 왜 80% 해주냐면 얘는 제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 있는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상품의 성향이 크죠. 그럼 상품은 뭐 이익률이 그렇게 심하게 높으면 안 돼요. 근데 이 80%가 계산 인정해주는 얘가 우리 비사업자 매입분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분하고 전부 다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총 매출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매입분을 다 빼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 한도만큼 우리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을 쓸 거예요. 한도 계산할 때는. 한도 계산용으로는 쓸 거예요. 자, 이건 이 정도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우리 회사 3005번으로 가서 자, 메뉴를 먼저 구경해 볼게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기간 4월부터 6월 그냥 가상으로 뭐 하나 쳐보면서 위치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공급자는 그냥 F2번 눌러서 뭐 범물금속 죄송해요. 그냥 일반 개인 할게요. 개인 사람 있나? 성수지. 그럼 거래구분은 영수증이냐 계산서냐? 사업자면 면세사업자면 계산서 받았을 거고, 개인이면 영수증이겠죠? 영수증이다. 자, 구분 코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얘는 넘어가고,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고철이면 고철이다. 100kg이면 100kg이다. 자, 얘는 자동차임이 필요 없고, 취득 금액은 103만 원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103만 원이었으면 공제율 제가 두 개 중에 한 개라 그랬죠. 그럼 중고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라고 하면 얘는 103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2020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쓰면 얘 작성은 끝난 거예요. 그냥 쭉 만약에 얘 바로 작성하라 그러면 쭉 보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한도 계산을 위해서 쓰는데, 아래 예를 들어 예정분이 1000만 원이고 확정분이 2000만 원이라고 보면 총 한도가 240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로 우리가 산 게 2300만 원치가 있으면 여기에 2300만 원이라고 예정 확정가 합쳐서 230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지만 영수증만 하라는 게 아니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계산서든 아니면 그냥 영수증이든, 그리고 단기 매입액 예정 확정, 이 둘 다 예정 확정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정 때에 잔령 폐자원 공제 대상 없었다면 이 금액만 지금 하나만 있겠죠. 그럼 103만 원이라고 쓰는데 근데 지금 100만 원만 공제가 되죠. 그 이유가 2,400인데 제가 한도가 2,400인데 세금 계산서 매입분을 2,300으로 쳐버렸으니까 100만 원만 공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 공제가 안 되고 한도에 걸려버리게 되죠. 이렇게 한도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서 매입한 것도 전부 다 얘네들 다 합쳐서 매출액의 80%를 한도로 볼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은 당연히 위에는 나오면 안 되는 들어오면 안 되지만 한도 계산할 때 쓸 거예요. 그럼 과세 사업자한테는 받은 건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과세 사업자한테는 부가세 주고 세금 계산서 받아서 그에 의해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받는다는 거는 증빙 안 받았다는 건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악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분은 여기 대상 자체로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식을 가지고 직접 하는 건데, 자, 그런데 회계 처리 부분을 조금만 보면,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을 하면 이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53번 매입 면세 계산서 받는다면 그리고 농민한테 매입한다면 60번 농민이 일반 개인한테도 하는 부가가치세 없이 얘는 증빙 없이 건자는 우리 과세 이용해서 건자는 증빙이 없다. 그리고 면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차변에 자, 예를 들어 원재료라고 썼어요. 103만 원. 대변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매입액이 의제 매입세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컴퓨터한테 사인 보내주기 위해서 얘는 7번을 써주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6번이었죠. 얘는 4월 때의 7번이에요. 자, 얘를 보시면 자, 뭐 일반 전표나 매매출 전표나 똑같으니까 차변에 제가 원재료라고 했을 때 차변의 원재료 뭐 일반 전표는 매매출 전표는 똑같겠죠. 그때 보면 6번에 의제 매입세 7번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죠. 그죠?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 뭐 타계정에서 대체 이것도 이거 F2번을 자신행들이 잘 안 쓰는 이유가 8번 써야 되는데 9번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8번 그냥 말 안 해요. 얘는 입고고 얘는 출고거든. 그래서 9번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 때 세무1급까지 9번 쓸 일 추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오면서 차변에서는 얘 두 개 중에 이번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걸 걸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방금 그 서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럼 우리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얘가 폐지라고 했을 때 103만 원에 우리는 103분의 3원 하면 3만 원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3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대변에 원재료 3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틀이죠. 의제 매입세 공제 할 때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뭘 했었죠? 의제류 매입 탭 얘도 있어요. 의제류 매입 탭을 쓰면 매입 매출 전표에 53번 매입 면세 60번 명건을 해서 쓰게 되면 얘네들은 또 입력할 때 우리가 103분의 3이다까지 다 체크를 해주면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적요 7번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 될 거고 얘 3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 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103만 원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 가지고 좀 볼게요. 440페이지. 자, 지금 우리 지금 계속 기본 예제가 3005번에서 하나 하고 그리고 7700번에서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냥 둘 다 의제료 매입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우리 의제료 매입 탭이 스마트에는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에서는 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 3005번에서는 그냥 의제료 매입 탭 쓰지 말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제가 했던 이 위에 이 두 분개 하는 방식 있죠. 이 두 분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7700번의 사건은 이걸로 할게요. 의제료 매입 탭으로. 그래서 의제료 매입 탭 없이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전체 입력해서 하는 걸로.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보면 자, 미래산업의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 및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레이자별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이 문제에서는 생략할 거란 이야기예요. 안 쓰고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한도액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은 2기 예정분 1억 5천, 2기 확정분 2억 5천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네요. 비사업자인 농민에게서 매입. 왜 꼭 농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철가 폐지 뭐 이런 것들을 꼭 농민이 줄 일은 없죠. 그죠? 자, 어떻게든 과세 유형은
면세사업자 아니니까 60번 면건이에요. 그죠? 60번 면건이고, 자, 더 이상 뭐 특별한 거 없죠. 다 현금 지급이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10월 달로 하고, 자, 10월 11일 날, 자, 일단 사업자 아니니까 60번 면건에, 자, 고철. 자, 이번 건 전체 입력에서 할 거라 그랬어요. 수량은 2000, 공급가액은 330, 거래처는 성수지. 자, 분계는 일단 하나만 제가 혼합으로 할게요. 다 현금이랬지만 눈에 잘 안 보일까봐. 이때 적용 7번 여기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다음도 12일 날 이번엔 폐지 100kg 15만원. 이번엔 0폐지. 현금으로 해도 그냥 원재료의 7번 이렇게 써도 되죠. 27일도 배 건전지 자 이렇게 4개 쭉 쓰시고 입력되셨나요? 자, 입력하셨으면 이제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 2기 확정 기간으로 10월부터 12월 가면 4개 다 들어와 있죠. 뭐 중고자동차가 있었다면 뭐 몇 개 바꿔주면 될 거고, 아니면 뭐 전부 다 중고차였다면 뭐 이걸로 바꿔버리면 될 건데 뭐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확정 기간이니까. 자, 문제 보시면 1억 5천, 2억 5천. 자,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매입본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죠. 세금계산서 매입본 안 적혀 있으면 뛰어넘고,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 정보 없이 이것만 샀다면 세금계산서 없고 예전 거 정보 없고 그럼 이것만이라도 써줘야 한도가 살아나요. 여기 안 쓰면 여기 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대놓고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문제들이 세무일급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지금 이 금액만큼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에 아니요라고 해야 불러와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561만원 방금 사온 거에 103분의 3이죠. 이거예요. 항상 여기 쓰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 103분의 3이면 곱하기 3 나누기 103 하면
이 금액이 나오죠. 지금 한도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 전액이 다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죠. 그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만큼 이 종료일자 12월 31일자로 해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방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 아이고 뭔지 나온 거예요. 자, 이 금액만큼 대변에 원재료 저격 8번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정확하게 한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의제 매입세액 공제할 때도 제가 이거 한번 하고 의제로 매입을 했었었죠. 그럼 이렇게 분개해가는 방식이 AT 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AT는 4월 때부터 신청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열고 여기까지 하는 게 풀세트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풀세트로 해서 8점에서 10점을 줘요.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얘 작성만 시키면서 3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시험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매입 매출 전표 문제를 따로 안 빼고 섞어 놓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442페이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